안녕하세요. 점프볼 최창환 기자입니다. 농구맨 점프볼 서호민 기자입니다. 1월 4일에 KT와 LG 경기에서 데릭 윌리엄스가 극적인 버저비터를 넣으면서 아주 수원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그때 팬들 반응도 좀 어마어마했어요. 뭐 역대급 버저비터다 뭐 해서 저희가 그래서 버저비터와 관련된 명장면들 그리고 버저비터의 어원을 알아보는 시간을 뭐 가져보려고 이렇게 또 자리를 마련해 봤습니다. 어원을 제가 좀 설명을 하자면 사실 우리말로 번역된 말은 없다고 해요. 영어 그대로 쓴 단어이고, 이 버저는 아시겠지만 뭐 소리를 내게 하는 신호장치, 그리고 비터는 이제 때리는 사람이다. 합성화가 돼서 버저를 때리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쉽게 풀이하자면 경기 시계가 끝나기 전에 시도되는 슛을 의미하고요. 원래는 1950년대 60년대 종으로 이렇게 기계가 이제 도입되기 전에는 그 쿼터 끝나는 거를 종으로 땡 이렇게 이제 기계가 도입되고 나서 버저비터라는 말이 본격적으로 사용됐다고 하네요. KBL을 돌아봤을 때는 수많은 버저비터가 이제 팬들을 웃고 울렸는데, 일단 서호민 기자부터 제일 기억에 남는 버저비터를 꼽아주신다면 여기서 꼽을 거는 아마 팬들도 잘 알고 있는 그렇죠. 탑 1이 있습니다. 뭐 스토리러브나 임팩트러브나 역대 원탑이지 않을까 싶은데, 2017년 2월 25일 경기예요. LG와 KT의 경기였는데, KT의 김영환 선수가 경기를 한 열흘 앞두고 LG에서 이제 KT로 트레이드가 되죠. 역대급 조성민 선수와 트레이드가 됐는데, 트레이드 이후에 첫 경기였어요. 치열한 승부가 오고 가고 했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주인공은 KT의 이제 김영환 선수가 말도 안 되는 스카이 훅 버저비터를 더블 클러치 스카이 훅슛 정확하게 쏘아 올리면서 친정팀을 울리는 엄청 사건이죠, 어떻게 보면. 그게 슛 자세도 불안정한 상태에서 슛을 넣었던 것도 대단했는데, 이 서사가 있습니다. 이게 김영환과 조성민이 서로 트레이드가 됐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신인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도 걸렸었잖아요. 그러니까 김영환 입장에서는 LG에서 자기가 KT로 트레이드된 거에 대한 이제 분노 뭐 이런 게 있었겠죠. LG는 그때 플레이오프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 당시에 좀 더 가치가 높았던 조성민을 데려온 승부수를 띄웠던 거잖아요. LG가 플레이오프를 떨어진다면은 KT의 1라운드 로터리 확률도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김영환은 자기의 손으로 LG의 플레이오프 탈락을 만들겠다, 이런 각오가 엄청났던 상황에서 그 친정팀을 상대로 극적인 버저비터를 만든 거였죠. 물론 그 한 경기가 결정적인 그 한 방이 되진 않지만, 어쨌든 그 시즌에 LG가 그래서 플레이오프를 탈락을 하죠. 조성민까지 데려오는 승부수를 띄웠음에도. 그래서 이 드래프트 지명권을 양도해서 받은 지명권이, 그러니까 그 다음 드래프트에서 1순위가 나옵니다. 그리고 LG로부터 받은 지명권은 2순위가 나와요. 연달 뽑은 게 허웅 양우석이었던 거예요. 이 서사는 그래서 이 버저비터가 더 드라마틱했던 겁니다. 김영환이 그래서 버저비터를 넣고 LG 벤치 쪽으로 달려가서 덩크도 합니다. 이렇게 공 없이 그냥. 이거는 진짜 시간이 지나도 KBL 역대 최고의 버저비터 아닐까, 이거는 정말. 저는 그 전에 2008년 12월 5일에 있었던 경기를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울산에서 열렸던 울산 모비스와 창원 LG 경기였는데, 지금 크록스맨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현중이죠.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LG가 85대 85 동점 상황에서 이현민이 이제 플로터를 성공을 해요. 그래서 LG가 2점차 리드를 다시 가져왔죠. 근데 요 장면을 다시 보면 김현중의 좀 수비 미스가 살짝 있었어요. 이현민을 수비하다가 결국에는 그 위닝샷을 허용한 듯 했는데, 그때 남은 시간이 3.3초였어요. 근데 그 중계를 다시 보시면 알겠지만, 어쨌든 홈 경기니까 장내 아나운서는 이제 홈에 좀 활기를 불어넣어야 되고 희망을 줘야 되잖아요. 장내 아나운서가 그 말을 합니다. 3.3초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해요. 실제로 김현중이 볼을 받아서 하프라인을 따다닥 넘어와서 약 한 13m 거리, 하프라인 넘자마자 한 손으로 던진 게 백보드를 맞고 딱 들어가죠. 그게 딱 그냥 결승 버저비터가 되면서 선수들도 환호를 했는데, 김현중이 그 전까지 LG에서 뛰었어요. 그 다음에 군대에서 제대 후 소속팀 모비스로 바뀐 거죠, 트레이드로. 사실은 두 팀이 합의한 임대 트레이드였던 건데, 그 당시에는 몰랐던 걸로 알고 있어요. 복귀는 나중에 또 LG로 하게 됐지만, 김현중이 기대치에 비해서는 성장을 잘 못했었죠, 상무까지. 근데 그 시즌은 버저비터 포함해서 김현중의 이름을 드디어 이제 유망주가 이제 꼬리표를 뗐다 이러면서 활약을 막 하던 와중에 모비스도 예상을 깨고 정규리그 선두권 싸움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거 이제 버저비터로 최고 고점을 찍은 거죠. 그래서 게임 끝나고 그런 말도 남겼어. 내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자기에게는 굉장히 큰 정점에 달했던, 물론 그 후에 부상으로 시즌 아웃 되긴 했지만, 그리고 유지학 감독도 이겼지만 고개를 이렇게 가로줘요. 이게 약간 이거 운으로 이긴 거다. 그런 와중에 또 상대팀 강을준 감독은 졌지만 웃으면서 박수를 쳐요. 오, 좋은 게임이었다. 저는 그렇게 하나 꼽아봤고, 또 하나가 있어요, 이게. 2012년 1월 10일 KT와 전자랜드죠, 당시에도 뭐 치열한 승부가 오고 가고 했었는데, 경기 종료 5.8초로 남기고 KT의 조성민 선수가 3점 슛을 성공하면서 74대 73 역전을 해요. 사실 5.8초면은 그래도 KT 쪽으로 기우는 게 아닌가. 왜냐면 그때 전자랜드가 작전 타임이 없었기 때문에 정비할 시간적 여유는 없었던 거죠. 작전 타임이 없었고 정비할 틈이 없는 사이에 문태정 선수가 직접 드리블 치고 하프라인까지 넘어와서 던진 슛이 경기 종료와 버저와 동시에 거짓말처럼 림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전자랜드의 승리로 76대 74 끝이 나는데요. 문태정 선수의 버저비터도 KBL 역사에 남을 이것도 보면은 문태정 하면 워낙 KBL 최고의 슈터였잖아요. 클래스가 다른
명품 슈터였는데 그러니까 로고 부근에서 던진 슛이거든요. 그럼에도 슛 폼이 보면은 자유투 던지는 것처럼 안 흐트러져요. 그 먼 거리에서도. 그래서 더 좀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 게임도 방금 전 제가 강을중 감독 얘기했던 것처럼 전찬일 감독도 졌지만 웃으면서 어이없어 하는데 저게 들어가냐. 그러면서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조선의 슈터와 명품 슈터의 한 방시에 이 대결이 있는 이 버저비터였다. 농구는 끝까지 그래서 방심할 수 없는 스포츠였다는 끝날 거를.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참고로 수많은 버저비터가 있었지만 제가 여기서 또 최장거리 버저비터를 한번 또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날짜로는 2001년 2월 27일. 그 당시에는 청주 SK 시절입니다. 청주 SK와 지금은 사라진 인천 신세기라는 팀인데 청주 체육관에서 열죠. 지금 청주 KB스타즈가 홈구장으로서 두고 있는 거기서 1쿼터에 조동현 전 현대모비스 감독이 버저비터를 넣었는데 이 농구 코트가 28m예요. 근데 이 슛의 거리는 25m. 수비 진영의 자유투 라인도 가기 전에 던진 거였죠. 그거는 이제 서장훈이 3점을 넣고 딱 이제 1초 남았을 때여서 이제 다 끝났다 이거였는데 조동현이 그렇게 쓱. 그게 이제 KBL 역대 최고의 그러니까 최장거리 버저비터 아직까지도 남아있어요. 아직까지 깨지지 않은 25m? 버저비터 관련된 규정을 하나 또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버저비터는 남은 시간이 0.3초 이상이 남아 있어야 슛을 던질 수 있다. 0.3초 미만이라면은 공중에서 팁인이나 엘리움만 슛으로 인정을 하거든요. 이게 제도화된 게 90년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NBA에서 규정에 선수 이름이 들어가는 규정이라면 되게 엄청 큰 사건이라면 사건인 건데 90년 1월 15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뉴욕 닉스와 시카고 불스의 경기였는데 뉴욕의 트렌트 터커라는 선수가 시간 0.1초 남았는데 0.1초 남은 상태에서 인바운드 패스를 받아서 3점을 넣어요. 그게 들어가서 카운트를 인정이 되면서 뉴욕의 3점 차로 승리로 경기 끝나죠. 이게 인바운드 패스 받아서 0.1초 만에 던진다는 게 물리적으로 터치도 아니고 잡아서 슛 쏜다는 게 0.1초면 말이 안 되죠. 근데 이게 1980년대 후반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개시기가 지금처럼 정교하지 않았고 리플레이 센터 당연히 없죠. 그때는 시카고는 이거 가지고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0.1초 슛 던지는 게 말이 되냐. 근데 NBA는 아무 문제 없다라고 처음에 나왔지만 그 당시 데이비드 스턴 총재나 이런 집행부에서는 이걸 좀 무겁게 좀 여겼어요. 그래서 유럽의 경기까지 다 재조사를 하고 굉장히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슛을 던지기까지 사람이 물리적으로 최소 0.3초는 필요하다라는 결론에 도달하죠. 그래서 91, 92 시즌부터 적용을 한 게 남은 시간 0.3초 이상이 되어야 슛 자세로 던지는 거를 버저비터로 인정하겠다. 0.1초, 2초는 팁인밖에 안 된다. 라는 게 91, 92 시즌부터 도입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게 터커 루즈라고도 불렸고 한때. 이렇게 저희가 좀 버저비터와 관련해서 동서를 넘나들고 얘기해봤습니다. KBL 얘기하기도 하고 NBA도 얘기해봤는데 팬들도 기억에 남는 버저비터들이 있을 거예요. 거리상으로도 그렇고 극적인 뭐 위닝샷 수도 있을 텐데 저희가 얘기한 거 외에도 기억에 남는 버저비터가 있다면 댓글로 같이 이렇게 토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다음에 또 재밌는 얘기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